저희는 투데이 부동산 중개법인은 모든 중개사가 소속 공인중개사로서 저희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지 않습니다. 전문적인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문의를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금전적인 지원과 완벽한 인테리어를 갖춘 그 지식산업센터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안녕하세요. 임대박사 투데이 리얼리 인포장입니다. 제가 지금 담백한 경제 2%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아무래도 정책 그리고 전반적인 그런 부동산 전망이나 상권 분석들을 해드리고 있어서 제가 상가, 사무실 쪽, 오피스 리테일 쪽으로 해서 채널을 하나 추가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눈여겨봐 주시고요. 오늘은 저희 영등포 본점이 있는 투데이 부동산 중개법인 영등포 본점이 있는 영등포 권역의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요새 어떤지에 대해서.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이 영등포 시장구청 양평역을 기준으로 해서 영등포 남부 지역과 그리고 이 양평역, 영등포구청역, 영등포 시장역을 기준으로 해서 영등포 위쪽이 북부, 아래쪽을 남부 지역이라고 구분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등포 남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화면을 띄웠는데요. 이 화면은 나눔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자료임을 사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영등포권역 북부의 위치도입니다. 보시면 선여도 쪽에 상당히 많이 집중되어 있으시죠. 그리고 아래쪽에 유명한 당산 SK V1과 그리고 조금 연식이 된 당산 금강 펜테리온과 디지털 KNK 디지털 타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한 10개 건물이 들어와 있고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제 단연코 대장이 될, 영등포의 대장이 될 SKV1 센터가 들어올 자리이고요. 네, 여기 SKV1 센터의 평당가, 지금 영등포 지식산업센터의 보통 평당가가 역세권 기준에서 약 5만원에서 약 6만원 정도 합니다. 네, 이제 임대평수 기준이고요. 그래서 임대평수 기준으로 30평이면 전용평수가 약 15평 정도 되시는 거고요. 그래서 6만원이면 전용평수 기준 약 180만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이게 역세권 기준의 평당가입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아직 스타트가 되진 않았지만 평당가 10만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로 평당가 10만원이면 상당히 높은 거기 때문에 단연코 영등포 지역의 대장이 될 그런 지식산업센터가 곧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한 중순쯤부터 시작된다고는 하는데, 네, 중순에서부터 말 정도의 입주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영등포 남부 지역을 보시면, 영등포 남부권역에 보면 상당히 지식산업센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연식을 보면 2023년도에서부터 2024년도까지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지금 2025년도에 들어온 디스테이트까지 총 약 30여 개의 지식산업센터가 있는데요. 가산과 구로디지털 단지 그리고 성수동을 다음으로 영등포의 지식산업센터의 규모가 가장 큽니다. 네, 가장 크고요. 근데 이제 눈여겨보실 부분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지식산업센터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공급이 되기 시작했던 게 보시면 2021년도부터예요. 2021년도부터 2024년, 2025년도까지 줄기차게 공급이 됐는데, 이제 아파트에 대한 전 정권에서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심해지면서, 근데 거기에다가 금리까지 상당히 저금리인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워낙에 경기 침체가 심해서 유동성을 많이 풀므로 인해서 돈이 갈 곳이 마땅치 않았어요. 아파트 규제가 상당히 심한 상황이어서. 그래서 그 당시에 코인, 주식, 그리고 빌라, 그리고
지식산업센터로 돈이 많이 유입이 됐고요. 거기에 영등포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특히나 영등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중공업 지역으로 된 토지가 많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기에 상당히 유연한 지역이어서 상당히 많은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왔다. 그래서 보통 평균 영등포의 평당가가 이제 그 평당가가 역세권 기준에서 약 5만 원에서 6만 원, 그리고 비쌀 때는 6만 5천 원까지도 갔는데 지금 현재는 3만 원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3만 원대까지 떨어진 이 분위기가 그렇게 크게 변화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 양평역 쪽에 있는 신축들 같은 경우에는 3만 원대까지 떨어져 있는 이제 물레 쪽도 마찬가지고요. 3만 원대까지 떨어져 있는 지역도 있고요. 근데 영등포 구청역, 아무래도 5호선과 2호선이 마주하는 이제 그 영등포 구청역 같은 경우에 하이퍼타워나 리드원 센터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5만 원에서 6만 원의 평당가를 유지하고 있고, 생각공장 당산 같은 경우에도 좀 약간 거리는 있지만 도보로서 물레역과 영등포 구청역을 이용할 수 있어서 평당가 약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특이한 점은 아까 영등포 북부도 마찬가지였지만 영등포 북부권 보시면요, 이게 세종행 까뮤스퀘어나 선유도 21스트밸리 같은 경우가 전분기 대비해서 상승했어요. 최고가가. 그렇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임대 수익률도 3.5%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 사실 지식산업센터에서 요새는 수익률을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오래된 지식산업센터에서 수익률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분양가가 낮았기 때문에요. 근데 작은 평형일수록 네, 상당히 그 증감률이 높다라는 부분과, 이 당산의 SK 부이온 센터는 사실 브랜드 파워의 SK 부이온이 위치가 그렇게 썩 좋다고는 보여지지 않아요. 위치가 썩 좋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데 이쯤에 SK 부이온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산역에서 도보로 걸어가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상당히 역과 가깝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SK 부이온 센터가 여기에 있죠.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SK라는 그런 브랜드 파워, 그리고 건물의 그런 외관성, 고급성, 그리고 주차의 편리성, 그리고 그 지식산업센터 중에서는 그래도 대형 평수가 많이 존재한다는 점, 이게 너무 많이 쪼개놔서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10평대의 지산도 상당히 많은데, 이 부이온센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큰 평형대의 그런 지식산업센터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평형대가 많기 때문에 그런 희소성의 가치 때문에 아무래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SK 부이온센터와 세종 까뮤스퀘어 선유 21스트밸리가 되게 선전을 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영등포 남부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식산업센터가 많은데요, 전반적으로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근데 에이스 하이테크시티, 물레역 근처에 있는 에이스 하이테크시티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거든요. 보시면 여기가 에이스 하이테크시티입니다. 물레역에서 봤을 때 도보로 걸어갔을 때 충분히 도보로 이용할 수 있을 만한 거리고, 여기 평당가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만 원대에서 4만 원대까지 상당히 다양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형 평수가 존재합니다. 여기는 지식산업센터임에도 불구하고 50평대에서 100평대까지 가능한 대형 평수들이 많기 때문에 되게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선호도가 높은 그런 지식산업센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이렇게 상승하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상승하는 그런 최고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영등포 에이스테크노타워도 마찬가지고요. 좀 오래된 건물일수록 상승. 근데 특이한 건 양평자이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했는데 그 이유가 양평자이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주차가 그렇게 편하지 않다라는 단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영등포 구청이거든요. 여기가 영등포 구청역인데 도보로 걸어서 여기가 양평자이 비즈타워입니다. 그래서 로드뷰로도 한번 보여드리면, 네, 여기가 양평자이 비즈타워거든요. 그렇게 건물이 그렇게 대단히 크지는 않아요. 근데 이 양평자이 비즈타워도 나름
역세권과 가깝기 때문에 상당히 단가적으로 조금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그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단연코 역세권, 이게 이제 그 어떤 것보다도 역세권이냐 역세권이 아니냐의 문제에 상당히 큰 그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완전히 소형이거나 완전히 대형 평수로 갈 수 있는, 왜냐하면 귀하거든요.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보통 10평에서 20평대가 가장 많기 때문에 그 이상의 평형을 가질 수 있으면 그것이 메리트가 되기 때문에, 아까 SKV1이나 에이스 하이테크시티 같은 경우에 연식에 상관없이 가격대가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 상승한 이유는, 지금 지식산업센터가 되게 상당히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상승한 이유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양평역 쪽에 상당히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때 한참 지어질 때 동시에 많이 지어지면서 상당히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지금 가장 눈여겨보셔야 될 것이, 사실 입지적으로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입지적으로는 그렇게 대단히 좋은 입지는 아닙니다. 근데 5호선 양평역, 그러니까 여의도로 갈 수 있는 5호선 양평역 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 영등포 디스테이트를 한번 눈여겨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추천을 하는 이유는, 상당히 이제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게, 이게 시행사 입장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디스테이트인데요. 네, 외관이 상당히 예쁘죠. 그리고 층고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10평대에서 전용평수 10평대에서 20평대까지 있는데, 여기가 지금 시행사에서 입주 축하금이라는 것을 주고 있는데, 이 입주 축하금이라는 것은 저희 중개사가 주는 것도 아닙니다. 뭐 무슨 잘못된 그런 금액도 아니고요. 그냥 오로지 시행사에서 여기 사이트에 입주하는 임차사들에게 지원하는 입주 지원금입니다. 그래서 20평이면 1,000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님들 40평대, 그러니까 전용평수 40평대에 입주를 하시게 되면 그 입주 축하금으로 약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무실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가 평당가가 3만 원대 후반대에서, 전용평수 기준에서 3만 원대 후반대에서 5만 원대 정도 되기 때문에, 최대 저렴하게 들어가시면 렌트프리를 기본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받는, 그런 6개월 이상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이 5호선을 이용하실 분들께서는, 5호선을 이용하시는 그런 분들께서는 이 영등포 디스테이트, 도보로 약 5분 정도 걸리는 이 영등포 디스테이트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좋은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한번 추천을 드려봤고요. 그 외에도 여기 영등포 지역에서 추천드릴 만한 지식산업센터는 리드원센터, 하이퍼, 양평자이, 생각공장, 에이스 하이테크시티, 그리고 영등포 반도 아이비밸리, 그리고 여기에 제가 말씀드린 디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입주 축하금이 있습니다. 이게 렌트프리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리고 임대인 차원에서 인테리어를 보통 지식산업센터는 해드리는 경우가 많고,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인테리어가 안 돼 있는 경우에는 보통 조금 더 임대료가 저렴하고, 되어 있는 곳은 조금 더 비싸겠지만 나중에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나가도 된다라는 그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디스테이트 한번 눈여겨 지켜봐 주시면 좋지 않을까. 지금 입주 한창 진행 중이고요. 아무래도 시행사 쪽에서 이런 행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같은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오신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 5호선에서 한 번만 갈아타면 2호선이시거든요. 그래서 강남과 여의도를 동시에, 을지로 강남, 여의도를 동시에 갈 수 있는 그런 5호선에 입지하고 있는, 이렇게 줄여서 봤을 때 영등포 구청역에서 한 번만 갈아타시면, 양평역에서 한 번만 갈아타시면 영등포 구청역이시고요.
그리고 강남역과 을지로를 가는 2호선, 그리고 영등포 양평역에서 지나가는 여의도, 그래서 YBD, GBD, CBD를 모두 지나가는 역세권에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금전적인 지원과 완벽한 인테리어를 갖춘 그 지읒산업센터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투데이 부동산 중개법인에서 저희는 투데이 부동산 중개법인은 모든 중개사가 소속 공인중개사로서 저희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지 않습니다. 전문적인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문의를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스테이트 뿐만 아니라 영등포 권역 전역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모두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함께 투어를 해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만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담백한 경제 2%가 임대박사 투데이로 방송을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상업시설, 그리고 리테일 쪽, 오피스 리테일 쪽 상업시설에 관련된 시황과 그리고 좋은 물건들이 있을 때마다 소개를 해드리는 그런 발빠른 그런 임대박사 투데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